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읽죠? 저도 어린 시절 동화책 정말 많이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제가 조금 성장해서 그 똑같은 동화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들은 그때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는 그런 책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동화책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 이야기 자체가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린 시절에 내가 많은 것들을 습득했구나 라고 약간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동화책 중에 하나의 동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울나라로 간 앨리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만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보고 오늘도 힘차게 지식 잉글리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붉은 여왕은 진짜 앨리스를 미워하나? 아니 왜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과자를 줬지? 아유 심술쟁이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 그렇게 앨리스를 빨리 뛰게 만들어 놓고서 왜 결국 제자리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붉은 여왕이 살고 있는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붉은 여왕은요. 체스판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붉은 여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붉은 여왕은 체스판에 살고 있는데 체스판은 게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장기와도 같은 게임인데 체스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백색들 있는 곳과 흑색들, 흑팀, 그냥 백팀과 흑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백팀과 흑팀에 있는 마들이 마구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를 하려면은 누구보다 앞서가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맞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키워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고 학교를 다 졸업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 너머에 있는 나라도 마치 우리 사회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경쟁하다라는 compete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ompete. 지금 안 따라 읽고 있는 친구들 안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같이 읽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 둘, 셋. compete. 잘했어요. 의미는 뭐냐면은요. 경쟁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이렇게 앞에 표시되어 있는 품사입니다. 오늘은 이 compete라는 동사인 품사인 단어, 잘 들어요? 동사인 품사인 단어인 의미가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compete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영어 지식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부분에서는 뭐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compete라는 단어가 경쟁하다라는 뜻이구나. 그것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자, 오늘 첫 번째 같이 수업할 키워드는요. 바로 compete입니다. 발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compete. Very well. 자, let's move on.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동사의 의미로서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주구장창 단어를 영어 뜻, 한국어 뜻 이렇게만 외우면은 사실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연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거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고 저 단어를 들으면 저런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똑같이 이 compete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각각의 의미에 맞는 예문도 함께 만들어 보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아셨죠? 조금 스텝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습득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려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의 위대한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뜻은요. compete with 또는 compete against somebody라고 쓸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경쟁하다. 사람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치 붉은 여왕이 앨리스와 경쟁을 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는 with 또는 against somebody
Alice compete against the Red Queen.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는 항상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저 물건 갖고 싶어. 그러면은 친구들과 이 물건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compete for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이 SB와 STH는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매번 somebody 쓰기 힘들고 매번 something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약속해서 표시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somebody란 의미고 얘는 something이란 의미구나. 그럼 somebody는 사람이니까 앞에는 사람과 경쟁할 때 쓰는 거고 그랬을 땐 전치사가 with와 against가 붙는 거고 사물에 의해서 우리가 경쟁할 때는 for이 붙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학습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미는 경쟁하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야구팀들은 승리를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팀들은 승리를 위해 경쟁한대요. 야구팀인 사람이 뭐를 향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with나 against 둘 중 하나가 나오겠지만 승리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for, STH라 써있는 for something을 사용을 해서 같이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야구팀들은 baseball teams,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compete, 야구팀들은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장 괜찮아요. 왜? 우리는 야구팀 경쟁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더 궁금한 거죠. 뭐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를 위해? 승리를 위해. 그래서 baseball teams compete for the victory. 한 번 더. baseball teams compete for the victory.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봐요. baseball teams compete for the victory.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 같이 바꿔봤고 순서가 나오면서 영어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도 눈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겠죠? compete이라는 단어를 쓸 때 with나 against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고 내가 어떠한 이런 승리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경쟁을 할 때에는 전치사 뭐를 쓴다? 맞아요. for를 쓴다 라는 것까지 다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인데요. 우리는 속도 면에서는 그들과 경쟁이 안 된다라는 예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문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속도 면에서 누구랑? 그들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는 주체, 주어가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사물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대 사람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 뭐를 써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with나 against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겠네요.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게 맞은지 그 문장을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We 경쟁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부정을 해야 되겠네. compe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한번 해보면은 cannot 또는 can't 이렇게 사용을 될 수가 있겠네요.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그들과 경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었으니까 아까 with나 against를 쓰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문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with를 썼네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안 된다. 그들과 라는 한국어 어순을 영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원래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경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지만 영어 어순은 바로 동사가 주어 옆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드리는 거고요. 같이 한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We can't compete with them. We can't compete with them. 한 번 더. We can't compete with them.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예문에 뭔가 하나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었는데 뭐였죠? 속도 면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안 된다 그들과는 속도 면에서는 We can't compete with them on speed. We can't compete with them on speed 라고 우리가 문장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compe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동사라는 품사일 때의 compete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이 품사가 바뀔 때마다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까지 살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품사는요. 바로 competition. 명사형일 때 경쟁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와닿을 거예요. competition이라는 단어, 그때는 경쟁하다가 아니라 경쟁이란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tion이 붙으면은 이 단어의 품사가 대부분이 명사형이다 라는 것까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사형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형용사형을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ompetitive, 경쟁을 하는 이라는 우선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요, 의미가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경쟁이 심한 스포츠 게임이라는 이 스포츠 게임을 어떻게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경쟁이 심하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심한이라는 뜻은 또 어떻게 쓸까? 그러면 스포츠 게임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꾸며줄까?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심한은 highly,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highly. 이거는 높게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매우, 심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highly. 한 번 더. highly. 그리고 어떻게? 경쟁을 하는 이라니까 highly competitive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와, 진짜 경쟁이 심한 무슨 게임? sports gam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ighly competitive sports games. highly competitive sports game.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또 많은 것들을 학습하신 거예요. highly는 높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심한 또는 매우, 많이 뭐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 Very good.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경쟁력 있는, 뒤지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compete라는 동사 이 단어에서 경쟁을 하다라는 의미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경쟁력 있는, 뒤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까지는 잘 연결시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형용사형 competitive일 때는 첫 번째 뜻에는 뭐 되게 경쟁이 치열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 경쟁력 있는, 뒤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까지 있구나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력 있는, 뒤지지 않는이 뭐지?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예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때에는 뭐예요? 값이 굉장히 적절하고 싸고 맛있고 맛있는데도 가격이 되게 싸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표현을 똑같이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A restaurant selling food at competitive prices. 한 번 더. A restaurant selling food at competitive prices. 레스토랑인데 어떤 레스토랑이냐면요. 판매를 하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이 막 판매를 하는데 뭘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a restaurant selling food at competitive prices.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의미, 경쟁심이 강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읽으면서도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compete라는 경쟁하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세 번째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1번 의미와 3번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단순히 말해서 진짜 경쟁심 강한 사람 있잖아요. 왜 친구들도 같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할 때 굉장히 경쟁심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경쟁심이 있어서 너무 막 이기고 싶어서 항상 게임에서 이긴다라는 의미. 같이 한번 예문 볼게요. 그는 경쟁심이 있어서 항상 이긴다. 어디에서? 게임에서 이긴다. 요 어순 그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He is competitive, so he always wins game. 한 번 더. He is competitive, so he always wins game. 그래서 항상 이긴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오늘 그 다양한 품사로서의 compete라는 단어를 명사형일 때, 동사형일 때, 그리고 형용사형일 때를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경쟁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 근데 단어 하나 배운 거예요. compete라는 단어 하나 배우고 거기에 더 이어서 contend, fight, challenge, struggle 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크게 이야기를 해서 뭐뭐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뭐를 위해서 막 싸우고 겨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말하거나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할 때 요 5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배열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문장 자체가 재미없는 문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경쟁을 해 라는 의미에서 compete라는 단어만 계속 쓰게 되면은 쓰는 나도 지겹고 읽는 사람도 지겨우니까 요렇게 동의어 또는 유사어를 많이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ompete 같이 읽어봅시다. compete, compete. 얘는 이제 발음 완전 잘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co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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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그리고 세 번째 단어 fight, fight, fight. 잘 알고 있는 거죠? 다음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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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struggle, struggle. 그래서 다 모든 의미가 경쟁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문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니까 문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는 생존하기 위해 경쟁한다. 체스판에서 앨리스와 붉은 여왕이 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생존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compete to survive. I compete to survive. 두 번째, I contend to survive. I contend to survive. 그다음 세 번째, I fight to survive. I fight to survive. 자, 그러면은 생존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이제는 알겠네요. survi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survival ga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을 우리가 survival gam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어 단어도 다시 잘 살펴보면은 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조합들이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거의 한국말 같이도 요새 많이 쓰이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이해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네 번째 예문. I challenge to survive. I challenge to survive. 마지막 다섯 번째 예문입니다. I 애쓰는 거예요. struggle to survive. I struggle to survive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만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하나, 둘, 세 가지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저거의 차이가 뭔지 알았어. 뭐죠? 차이는 바로 품사인 거죠. 첫 번째는 경쟁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라는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용사형인데 얘가 조금 복잡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경쟁을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미를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이런 예문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 축구를 하거나 스포츠를 할 때 이기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경쟁이 강한 사람,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영상의 키워드인 compete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앨리스가 어디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거울 너머에 있는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이 거울 너머에 있는 나라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